자, 부엉이들, 만약에 우리 태양계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고 쳐봐요. 가령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로 다가오고 있다든가, 운석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온다든가, 초신성이 내뿜는 고에너지에 직격당할 예정이든가 등등이요.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인 몇 명을 선정해서 우주선에 태운 다음에 생명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성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지구 멸망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주선을 타고 제2의 지구를 찾아 떠난 사람들 역시도 도착한 행성이 얼음 행성일지 파도 행성일지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일지 어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계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인류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요, 태양계 그 자체를 한꺼번에 옮기는 거예요. 야, 미쳤어? 태양계를 도대체 어떻게 옮겨? 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물론 현재 우리 인류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저처럼 어려서부터 SF 영화에 푹 빠졌던 부엉이라면 무조건 태양계 자체를 옮긴다는 상상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제가 했던 이 어렸을 적 공상이 생각나가지고 인터넷에 조금 뒤져봤는데, 태양계를 실제로 옮기는 방법이 있다고? 이게 왜 찐이야? 진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름하여 스텔라 엔진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보죠.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이건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태양계 천체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라 라고 하면 아마 10중 8구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거예요. 그런데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하는 실제 모습은 이래요. 태양은 우주 한가운데 그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태양계 천체들은 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태양계 모습이 아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듯이 태양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태양은 초당 약 230km, 시속 대략 80만 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한 바퀴 공전하는 데는 대략 2억 2,500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이 걸려요. 야, 태양이 이렇게 빨리 이동하는데도 은하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 진짜 오래 걸리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한 가지 가정을 해봐요. 보다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우리 태양계에는 다른 천체들은 하나도 없고 지구랑 달밖에 없다고 쳐봐요.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영화 유랑지구에 나왔던 것처럼 지구에다가 엔진을 엄청 달아가지고 지구 자체를 이동시킨다고 해봐요. 자, 이렇게 하면 지구가 이동하는 만큼 달도 알아서 따라오겠죠? 달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으니까요. 자, 마치 이런 것처럼 태양 그 자체를 이동시킨다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모든 천체들이 알아서 따라오는 거 아니냐. 수성, 금성도 알아서 따라올 거고요. 지구와 달은 물론이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행성들, 유로파, 가니메데 등등의 행성을 도는 위성들, 소행성들, 먼지와 가스까지 전부 다 따라올 거예요. 즉, 태양만 옮길 수 있다면 그 밖의 모든 천체들을 이동시킬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스텔라 엔진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공전하는 원래 궤도가 있잖아요. 이때 스텔라 엔진을 통해서 태양의 궤도를 이렇게 수정해버린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장소에다가 태양계 전체를 한꺼번에 이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태양만 옮기면 나머진 다 따라온다는 건 알겠는데 태양을 도대체 어떻게 옮기겠다는 거야? 태양은 너무 무겁잖아. 그렇죠. 태양을 옮기는 게 과연 인간의 힘으로 가능이나 한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일단 한번 알아보자고요. 1987년 10월 소련의 과학자 레오니드 슈카토프는 은하에서 태양계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슈카토프 추진기를 처음 발표했어요. 이 슈카토프 추진기의 원리는 이래요. 먼저 태양은 비입자를 우주로 마구마구 내뿜고 있죠. 이 비입자의 힘은 정말 미약해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렸을 때 10만 분의 1g 정도밖에 안 되는 압력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힘은 정말 미약한 것 같지만 태양이 내뿜는 광자는 분명히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광자하고 부딪힌 물체는 에너지, 즉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압력을 복사압이라고 해요. 슈카토프 추진기는 이 복사압을 바람처럼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예요. 아니 왜 돛담배의 원리를 보면은 돛으로 바람의 힘을 받아서 배를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슈카토프 추진기도 이 돛담배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슈카토프 추진기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사압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태양 복사압의 힘을 받아줄 만한 돛이 필요하잖아요. 이 돛을 가져다가 태양 근처에 설치한 다음에 돛하고 태양을 연결하면 돼요. 꼭 마치 빛의 힘을 받아서 우주를 항해한다는 솔라세일하고 그 아이디어가 비슷해요. 부엉이 형, 근데 이상하다. 돛담배는 돛이 배에 연결돼 있으니까 바람의 힘을 그대로 배에다가 전달해서 배를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태양에다가 어떻게 돛을 연결하겠다는 거야? 상당히 그럴듯한 의문이에요. 태양은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태양에 닿는 그 어떤 물질도 녹아버리고 말 거예요. 돛이랑 태양을 연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돛과 태양을 연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힘을 쓸 거예요. 바로 태양의 중력, 그리고 복사압이죠. 슈카토프 추진기가 계속 복사압을 받으면 얘도 당연히 밀려나게 될 거예요. 이때 복사압의 힘이 58,000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슈카토프 추진기를 58,000만큼 되는 중력의 힘이 작용하는 곳에다가 위치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태양이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 그리고 태양의 복사압이 밀어내는 힘이 평형을 이루겠죠. 이렇게 슈카토프 추진기랑 태양이 딱 고정돼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돛의 소재는 거울로 만들 거예요. 돛을 어째서 거울로 만드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 가지 사고 실험을 봐야 돼요. 여기 우주 한가운데 저항이 전혀 없는 공간에 손전등이 있다고 쳐요. 이 손전등을 앞으로 10억 년 동안 켜둘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손전등은 빛이 나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요. 빛은 정말 미약하지만 어쨌거나 추력을 내거든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돛을 거울로 만들어서 태양빛을 튕겨낸다면 그만큼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울의 모양도 중요해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했을 때 그 빛이 다시 태양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태양빛이 다시 태양에 맞아버리면 태양은 그만큼의 힘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만큼 추진력에는 손실이 오겠죠. 그래서 거울이 반사하는 빛이 다시 태양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만들고 이 원뿔의 꼭지점이 태양 쪽을 향하도록 해야 돼요. 또 슈카토프 추진기는 태양의 극점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태양의 극점에 설치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슈카토프 추진기가 태양을 공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초대형 거울을 만약에 잘못된 위치에 설치하게 되면 일부 천체들은 빛을 못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태양빛을 못 받는 만큼 어떤 행성들의 환경은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거예요. 만약에 이 거울 때문에 지구에 햇빛이 안 든다고 생각해봐요. 지구는 바로 얼음별 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원뿔 모양의 거울로 만든 슈카토프 추진기를 적절한 지점에 설치한다면 우주 공간에서는 마찰력이 거의 없고 또 태양빛은 무제한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 힘을 모으고 또 모아서 태양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슈카토프 추진기가 뭔지 또 원리가 뭔지까지 다 알았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먼저 슈카토프 추진기의 기본 개념은 엄청 거대한 거울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거대한 거울을 단 하나의 부품으로 하나의 판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실행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단 하나로 이루어진 거대한 거울이라면 이거를 지구에서 태양까지 배송 보내는 것도 문제고요. 만약에 배송을 보낸다고 해도 거울 한쪽이 고장난다든가 운석이 부딪혀서 부서진다든가 한다면 이 거대한 거울을 한 번에 통째로 갈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거울을 단 하나의 거대한 부품으로 만든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차라리 작은 거울을 하나하나 모아서 조립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거예요. 아니 왜 영화 가옥의 1편 보시면 로난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잔다르의 전투기들이 일정하게 대형을 이룬 다음에 하나의 거대한 방어막을 만들어서 로난의 함선을 막아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슈카토프 추진기의 재료는 뭐가 될까요? 슈카토프 추진기가 높은 효율을 가지려면 거울의 반사율은 높아야 되고 흡수율은 낮아야 되고 투과율도 낮아야 돼요. 논문을 살펴보면 슈카토프 추진기의 재료로 철, 은, 알루미늄 이렇게 3개의 후보군이 제시돼 있어요. 철의 경우에는 밀도가 높고 반사율이 낮기 때문에 얇으면서 거대한 거울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철로 초고대 거울을 만든다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그 다음 은을 살펴보면요, 은은 지구상에서도 거울 코팅 용도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얼핏 생각해보면 거울의 재질로 상당히 적합할 것 같은데 의외로 자외선에서는 반사율이 떨어지고 또 은의 밀도가 높아서 부적합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알루미늄을 살펴보죠. 알루미늄의 반사율은 높고 밀도는 낮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후보로 판단되고 있어요. 이 알루미늄은 지구의 지각에도 아주 풍부하게 매장돼 있고요. 또 만약에 수성에서 알루미늄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아예 지구에서 거울을 만들어서 태양까지 보내는 게 아니라 수성에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물류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거예요. 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미터 단위 두께의 미래 합금은 밀도는 낮추고 반사율은 더더욱 높일 수 있을 테니까 알루미늄이 아마도 가장 적합한 재료일 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인류의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재료도 다 구했고 배송에다가 조립까지 다 해서 태양 옆에다가 슈카토프 추진기를 설치했다고 해보죠. 안타깝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 추진력과 가속도는 생각보다 미미해요. 100만 년이 지나면 태양은 원래 위치에서 0.03광년 변이 되면서 초당 20m의 속도가 생긴다고 해요. 이대로 10억 년 동안 계속해서 쏜다면 태양의 속도는 초당 20km가 더 붙고요. 변이는 34,000광년이 되는데, 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은하 추정 폭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치예요. 야, 10억 년 동안 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오바죠? 시간 대비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슈카토프 추진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 태양계 전체에 어떤 위협이 다가온다는 걸 최소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그리고 더 먼 미래에 몇 억 년까지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에 닥쳐오는 단기적인 위협 앞에서는 이 슈카토프 추진기라는 아이디어는 아마 별 소용이 없을 거예요.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이 초거대 거울을 만들어서 일일이 로켓으로 옮기고 조립하고 한다는 게 비용하고 시간도 많이 들 거고요. 공학적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과 그 돈이면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슈카토프 추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사실 몇 가지 더 있어요. 핵융합, 그리고 중력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이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까 중간에 영화 가오갤 1편 잠깐 나온 거 보셨죠? 그럼 오늘의 영화 리뷰는 가오갤 1편이었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